야쿠츠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유인 거주지 중 하나로 기온이 섭씨 영하 71도라는 놀라운 온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면적은 3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어 여러 나라보다도 크지만 1년 내내 이곳에 사는 주민은 10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공학기술, 강한 문화적 전통, 그리고 놀라운 지략을 통해 이곳 공동체는 번성하는 마을, 독특한 식량 시스템, 그리고 눈에 띄는 건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얼어붙은 지옥을 불굴의 회복력을 지닌 장소로 바꾸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섭씨 영하 71도에서의 일상생존, 야외에서의 삶은 분 단위로 측정됩니다. 야쿠츠크에 산다는 거샤쿠츠크에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이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온이 영하 71도까지 떨어지면 생명을 위협하는 추위가 계속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마저 생존을 위한 도전으로 바꿔놓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몇 초 안에 침이 얼기 시작합니다. 입김은 단순히 수증기로 보이는 것을 넘어 실제로 얼음 결정이 되어 땅으로 떨어집니다. 노출된 피부는 동상까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손상이 시작되기까지는 아마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사방에 보이는 안개는 날씨가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나오는 얼어붙은 입김과 배기가스입니다. 차량 배기가스는 즉시 얼어붙어 영구적인 안개를 만들어 가시거리를 불과 몇 미터로 줄여버립니다. 말 그대로 눈앞에 약 3미터 이상을 볼 수 없을 때 매일 출퇴근길을 다녀야 하는 거죠. 전자기기는 그냥 작동을 멈춥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 의존하는 스마트폰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순간 쓸모없는 벽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야쿠츠크 사람들은 이 불가능한 조건들을 자부심의 원천으로 바꿨습니다. 이들은 북극 탐험가들도 부러워할 만한 생존 본능을 발달시켰습니다. 모든 주민은 현재 기온에 따라 밖에서 몇 분을 보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상이 위험해지기 전에 미묘한 징후를 읽을 수 있죠. 집과 직장 사이에 있는 모든 몸을 녹일 수 있는 쉼터를 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학교에 갑니다. 시장도 여전히 열리고요. 삶은 계속되지만 우리 대부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준비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기온이 영하 55도 아래로 떨어져야만 문을 닫는데 이것이 아이들이 밖에 있기에는 너무 춥다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 얼어붙은 도시의 생존 규칙. 야쿠츠크에서는 옷차림이나 시간에 대해 가볍게 결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선택이 삶과 죽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불문율 같은 생존 규칙을 따릅니다. 첫 번째 규칙은 겹쳐입기인데 여러분이 추운 겨울날을 위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겹쳐입기가 아닙니다. 각 층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가장 안쪽 층은 피부의 습기를 흡수하는데 이런 온도에서 젖은 옷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층은 단열을 제공하며 종종 술록 털과 같은 전통적인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가장 바깥층은 완벽하게 방풍이 되어야 하는데 아주 작은 바람이라도 영하 40도를 체감온도 영하 60도처럼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슴털로 만들고 두꺼운 단열재를 덧댄 전통 부츠는 단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생존 장비입니다.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통할지 모르는 일반 겨울 부츠는 야쿠츠크에서는 쓸모없는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주민들은 종종 양말을 여러 겹 신으며 많은 사람들이 낮 동안 부츠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직장에 여분의 신발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옷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밖으로 나갈 때마다 경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냥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길에 몸을 녹일 쉼터를 파악하고 이동 시간을 계산하며 항상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조차 저체온증과 동상의 초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저리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몇 분 안에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추위 앞에서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존중하고 적응하며 맞서 싸우기보다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은 강인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숙련된 북극 연구자들조차 힘들게 할 조건에서 살아남을 만큼 똑똑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 거대한 자연 냉동고, 얼어붙은 시장의 음식. 도시 전체가 대부분의 상업용 냉동고보다 더 추운 온도에 있을 때 음식 보존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야쿠츠크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자연 냉장고가 되었고, 주민들은 이를 놀라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야쿠츠크의 어시장은 여러분이 본 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마치 유리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생선들, 너무 단단하게 얼어서 두드리면 종소리가 나는 생선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들은 가공되어 운송을 위해 냉동된 생선이 아닙니다. 현지에서 잡혀 환경에 의해 자연적으로 얼려진 생선들이며 몇 달 동안 신선함을 유지하는 상태로 판매됩니다. 야쿠츠크에서의 낚시는 그 자체로 극한 스포츠입니다. 강과 호수는 몇 미터 깊이까지 얼어붙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차량을 지탱할 만큼 두꺼운 얼음을 깨야 합니다. 주민들은 특수 도구를 사용하고 때로는 작은 폭발물을 사용하여 낚시 구멍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얼음 구멍을 통해 그물을 내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 온도에서 때로는 몇 시간씩 기다립니다. 하지만 야쿠트 요리가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자연 냉동 과정을 활용하여 독특한 풍미와 식감을 만들어내는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로간이라는 얼어붙은 상태의 날생선을 종이처럼 얇게 썬 요리입니다. 냉동 과정이 고기의 질감을 변화시켜 입안에서 녹을 때 부드럽고 거의 크리미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음식이 아니라 진미로 여겨집니다. 말고기는 야쿠트 요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는 단순히 문화적 선호가 아니라 영양학적 필수 요소입니다. 말고기는 극한의 추위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지방, 고단백 함량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익히거나 날 것으로 종종 얼린 상태로 먹으며 필수 영양소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하는 쿠미스, 즉 발효시킨 암말의 젖과 함께 섭취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존식품과 냉동식품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들은 이 한계를 정교한 음식 문화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가족은 영양과 풍미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적절하게 냉동, 보관 및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 식품과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기술을 본질적으로 마스터한 셈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계속하기 전에 알림 설정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친구들과 공유도 해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4. 물은 얼음보다 구하기 어렵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방법. 야쿠츠크에서는 음식 보존은 더 쉬울지 모르지만 마실 물처럼 기본적인 것을 얻는 일은 우리 대부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는 달리 매일의 장대한 도전이 됩니다. 몇 달 동안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유지될 때 전통적인 수도 시설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깨어나는 겁니다. 집으로 연결된 파이프는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정수 처리장도, 생수 배달 서비스도, 빠른 해결책도 없습니다. 물을 얻는다는 것은 얼음 자체와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사용하는 주요 수원지는 내나강이지만 그 물에 접근하려면 엄청난 육체노동과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강의 얼음은 망치로 깰 수 있는 얇은 층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그룹을 지어 움직이는데 얼음을 자르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동 절단 도구, 도끼, 작살, 그리고 때로는 작은 폭발물을 사용하여 얼어붙은 표면을 뚫습니다. 이 작업은 지치고 위험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얼음 아래로 빠지면 몇 분 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물속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얼음 절단 작업에는 안전 로프, 비상 계획, 그리고 서로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얼음 덩어리를 잘라내면 진짜 힘든 일이 시작됩니다. 이것들은 마을로 운반하기 위해 트랙터나 썰매가 필요한 거대한 덩어리들입니다. 가족들은 함께 일하며 얼음을 분배하고 모든 사람이 다음 작업 때까지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얼음 덩어리들은 큰 통에 들어가 마실 물로 천천히 녹습니다. 가족들은 칼과 도구를 사용하여 얼음을 더 작은 조각으로 부수어 더 빨리 녹게 합니다. 이 물은 마시고, 요리하고, 씻고, 청소하는 모든 것에 사용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한데 더 많은 물을 얻으려면 강으로 또다시 위험한 여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몇 달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가 손잡이를 돌려 깨끗한 물이 즉시 나오기를 기대하는 동안 야쿠츠크 주민들은 며칠치의 물 사용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얼음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다음 얼음 절단 작업을 언제 조직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5. 기둥 위에 지은 집, 영구동 토층에 맞서는 공학기술. 야쿠츠크의 건축은 단지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발밑의 땅이 집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구동 토층은 400에서 600m 깊이까지 뻗어 있으며 수천 년 동안 단단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물에서 나오는 열이 이 영구동 토층을 녹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렇게 되면 땅이 불안정해져 건물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면서도 기발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기둥 위에 짓는 것이죠. 야쿠츠크를 걸어보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집들은 얼어붙은 땅속 깊이 박힌 콘크리트나 강철 기둥으로 지지됩니다. 이것은 건물과 영구동 토층 사이에 단열 공기층을 만들어 집의 열이 땅의 기초를 녹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땅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집들은 추위에 맞서는 요새처럼 지어졌습니다. 벽은 단지 단열 처리된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열을 가두도록 설계된 여러 겹의 재료로 과도하게 단열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단지 이중창이 아니라 종종 외부와의 공기 교환을 막는 특수 밀봉재가 있는 3중 또는 4중창입니다. 모든 집의 입구는 에어록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중간에 작은 공간이 있는 이중문 출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치명적인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집들 안에서 장작 난로는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집 전체의 심장입니다. 이 난로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작동하며 때로는 10월부터 4월까지 한 번도 꺼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불을 유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계획하며 장작이 떨어지는 것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치명적입니다. 공학적 과제는 주요 구조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관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은 별도로 난방되는 야외 시설에 의존합니다. 샤워는 몇 시간의 준비, 물 데우기, 그리고 난방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조율해야 하는 주간 의식이 됩니다. 6. 장작. 겨울의 진정한 화폐. 대부분의 장소에서 돈이 주요 화폐이지만 야쿠츠크에서는 장작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6달에서 7달 동안 계속 불을 피워야 생존이 가능할 때 모든 장작 한 개비는 소중해지고
장작을 구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노동은 어마어마합니다. 영하 40도의 날씨에 장작을 패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얼어붙은 나무 자체는 더 단단해져서 쪼개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도구는 부서지기 쉬워져 예기치 않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가장 두꺼운 장갑을 껴도 손의 민첩성은 금방 떨어져서 정밀한 도끼질을 어렵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점은 필요한 나무의 양입니다. 보통 한 가족이 겨울 한 철을 나기 위해서는 수톤의 장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철물점에서 살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모든 단계를 기하급수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조건과 싸우면서 자르고, 운반하고, 쪼개고, 저장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종종 여름 내내 겨울을 준비하며 날씨가 허락할 때 나무를 자르고 쌌습니다. 그들은 몇 미터의 눈 아래에 묻혀도 건조하고 접근하기 쉽게 나무를 보관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일부 가족은 지하 저장 공간을 파거나 나무 공급을 날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특별한 창고를 짓습니다. 장작 준비의 사회적 측면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웃들은 서로 힘든 일을 도우며 도구, 운송수단, 노동력을 공유합니다. 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함께 겨울 연료 공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따뜻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것이며 모두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한겨울에 장작이 떨어지는 것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입니다. 가족들은 봄까지 버틸 수 있도록 연료 사용을 배급하며 나무 소비량을 신중하게 계산합니다. 연료 소비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은 난방, 요리 및 일상 활동에 대한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7. 도시 생활과 교통. 야쿠츠크의 교통은 다른 어느 곳과도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추위 자체가 치명적일 수 있는 겨울에는 모든 이동에 북극 탐험에 버금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몇 달 동안 밤낮으로 시동을 켜둡니다. 영하 50도에서 멈춘 엔진은 비싼 비용을 치르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료 사용, 끊임없는 엔진 소음, 그리고 남아있는 배기가스 안개는 당연한 필수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곳에서 발이 묶이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운행 중일 때도 운전은 느리고 조심스럽습니다. 배기가스는 즉시 얼어붙어 두꺼운 안개를 만들어 가시거리를 불과 몇 미터로 제한하고 신호등은 바로 아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은 중요한 생명선 역할을 합니다. 난방이 되는 버스와 미니버스는 불가능했을 여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들조차도 얼어붙은 유압장치, 고장난 문,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 엔진과 싸워야 합니다. 먼 거리를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의 짧은 산책이 이곳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추위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난방 정류장을 중심으로 경로를 계획합니다. 모든 외출에는 비상계획이 필요합니다. 깊은 겨울의 어둠은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해는 거의 뜨지 않고 늦은 오후에 밤이 오면서 길 찾기는 더 어려워지고 햇빛 부족은 기분과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위는 또한 금속을 위험물로 만듭니다. 맨손으로 자동차 손잡이, 열쇠, 심지어 안경테를 만지면 즉시 동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가장 간단한 작업에도 두꺼운 장갑이나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예방 조치들입니다. 8. 축제와 문화, 불, 춤, 그리고 생존의 정신.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중 하나에서 야쿠트 사람들은 인내뿐만 아니라 축하, 창의성, 그리고 기쁨으로 정의되는 문화생활을 구축했습니다. 축제와 전통은 아름다움과 함께 회복력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으스아우 축제는 짧은 따뜻한 기간 동안 야쿠츠크를 변화시킵니다.
며칠 동안 들판은 전통 텐트, 밝은 장식,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군중으로 가득 찹니다. 몇 달 동안 무거운 모피 옷을 입고 지낸 주민들은 시베리아의 태양 아래에서 춤을 추며 드문 따뜻함을 만끽합니다. 축제의 중심에는 오수아이라는 원무가 있습니다. 수백 명이 손을 잡고 일제히 움직이며 사람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오랜 고립의 달이 지난 후 이러한 단결의 순간들은 깊은 감정적 무게를 지닙니다. 음악 또한 풍경을 반영합니다. 호무스, 즉 구금은 얼음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메아리 치는 듯한 음색을 내며 극한의 추위가 만들어내는 음향적 특성에 의해 형성된 기술로 더 따뜻한 기후에서는 재현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불은 영적이고 실용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의식에는 종종 발효시킨 암말의 젖을 바치는 것이 포함되며 생명을 유지하는 따뜻함과 빛의 경의를 표합니다. 불이 생존인 곳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는 깊습니다. 놀이조차도 환경에 적응합니다. 아이들은 두꺼운 부츠를 신고 얼어붙은 들판에서 축구를 하고 1년 내내 지속되는 눈 쌓인 경사면에서 썰매를 타며 동상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맞춰 눈싸움을 벌입니다. 영적 생활은 고대 샤머니즘 전통과 러시아 정교회를 혼합합니다. 지도자들은 종교적 인물이자 공동체 상담가 역할을 하며 길고 어두운 겨울 동안 정신적, 정서적 회복력을 지원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9. 사람들, 얼어붙은 세상 속 따뜻한 마음. 야쿠츠크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추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입니다. 자연이 존재의 모든 순간을 시험하는 땅에서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환대와 상호 지원의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가족은 혈연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혼자서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에서 대가족은 필수적입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며 지식, 노동, 그리고 보살핌을 공유합니다. 조부모는 날씨를 읽는 기술과 전통적인 생존 기술을 전수하고 부모는 책임을 조율하며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이 온 가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웁니다. 공동체 협력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난방 시스템이 고장나면 이웃들은 장작, 쉼터, 그리고 수리를 도와줍니다. 물을 위한 얼음 절단은 공동의 과제가 되며 모두의 이익을 위해 도구와 노동력이 모입니다. 방문객에 대한 환대는 전설적이면서도 필수적입니다. 준비 없이 밖에 있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에서 쉼터와 물자를 제공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가족들은 낯선 사람을 환영하고 음식과 연료를 나누며 언젠가 자신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독립적으로 성장합니다. 6살이 되면 아이들은 추운 날씨에서의 안전수칙, 적절한 옷차림, 그리고 불을 돌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집안일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른 책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찾으며 장난기 많은 정신을 유지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가치를 강화하며 학문적 학습과 실용적인 기술, 전통 공예, 그리고 문화유산을 혼합합니다. 이곳의 교육은 학생들을 단지 직업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술만큼이나 공동체의 힘이 중요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환경 중 하나에서 번성하도록 준비시킵니다. 10. 얼음 아래의 다이아몬드. 야쿠츠크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밀 중 하나인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질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이 얼어붙은 황무지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 있게 만드는 경제적 기반입니다. 야쿠티아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25% 이상을 생산하며 이 산업은 버려진 얼어붙은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던 곳을 번성하는 현대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야쿠티아의 다이아몬드 광산은 대부분의 산업 운영을 중단시킬 조건에서 작동하는 공학적 경이입니다. 주변 온도가 강철을 부서지기 쉽게 만들고 유압유가 꽁꽁 얼어붙을 때 중장비를 가동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광산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노동자들은 난방이 되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장비는 극한의 추위에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소규모 작업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산 중 하나인 미르 광산은 너무나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 지역 기후 패턴에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다. 이 구덩이는 깊이가 500m가 넘고 너비는 1km 이상이며 수십 년 동안 경제적 기회를 위해 극한의 조건을 기꺼이 감수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산업은 야쿠츠크의 독특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고임금 광산 일자리는 러시아 전역과 그 너머에서 노동자들을 끌어들여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극한 조건에서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을 인구를 형성합니다. 광업 임금의 유입은 현대적인 기반 시설, 난방 건물, 그리고 따뜻한 지역에서 상품을 가져오는 공급망의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채굴과 영구동토층 사이의 관계는 지속적인 과제를 만듭니다. 채굴 작업은 열을 발생시키고 얼어붙은 땅을 교란시켜 도시가 의존하는 바로 그 기반을 잠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엔지니어들은 추출의 경제적 이익과 영구동토층이 녹는 환경적 위험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산업의 문화적 영향은 경제를 넘어섭니다. 야쿠츠크의 거리에는 다이아몬드 상점이 줄지어 있어 혹독한 자연환경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석들의 전시 사이에 초현실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주민들에게 다이아몬드는 부 이상의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들은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창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상징합니다. 11. 기후변화. 발밑에서 녹고 있는 얼음. 수천 년 동안 야쿠츠크 사람들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의 삶을 마스터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그들의 세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북극은 전 세계 평균보다 거의 4배 더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으며 야쿠츠크에서는 고대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일상생활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견고했던 기초가 흔들리면서 건물이 기울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도로는 깊은 균열로 갈라지고 파이프라인은 휘고 고장나며 이미 유지하기 어려운 필수 서비스는 점점 더 큰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기반 시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수세대에 걸친 사냥과 낚시 패턴은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한때 차량을 운반할 만큼 단단했던 강은 이제 예측 불가능하게 얼고 어업 시즌은 식량 공급을 불안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역설적으로 더 따뜻한 기온이 삶을 더 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도시의 주택, 기반 시설, 그리고 생존 전략은 모두 꾸준하고 극한의 추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동은 꾸준한 추위가 결코 만들지 않았던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전통적인 음식 보존 방법조차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관된 영하의 온도에 의존하는 방법들은 수온주가 0점 위아래로 흔들릴 때 실패하여 가족들은 필수적인 식량을 보관할 신뢰할 만한 저장 공간 없이 남게 됩니다. 신선한 음식이 이미 부족한 지역에서 이것은 건강과 안보 모두의 위협이 됩니다. 그 영향은 또한 매우 개인적입니다. 추위 속에서 번성하는 것은 오랫동안 야쿠트 정체성의 중심이었으며 회복력과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기후가 예측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은 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땅과의 관계 자체를 적응시켜야만 하며 이는 그들의 독창성과 문화적 뿌리 모두를 시험하는 변화입니다. 12. 야쿠트 사람들의 신념과 문화. 수천 년 동안 야쿠트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에서의 삶에 의해 형성된 신념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지침은 실용적이면서도 그 의미는 심오합니다. 자연은 적이 아니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할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오기 전 야쿠트 공동체는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형태의 샤머니즘을 따랐습니다. 샤먼은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고립, 혹독한 날씨,
그리고 끊임없는 부족의 위험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의 중심에는 얼음, 눈, 바람, 불과 같은 모든 자연 요소에 정수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날씨 변화, 얼음 안전, 그리고 불 관리에 대한 주의를 길러 생존을 지원합니다. 불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종종 말의 적과 다른 귀중한 자원을 바치는 의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따뜻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야쿠트 사람들에게 불은 도구 이상이며 생존의 파트너입니다. 영구동 토층에 보존된 매머드 유해의 발견은 깊은 상징적 무게를 지닙니다. 이 고대 동물들은 과거로부터 온 메신저로 여겨지며 가장 극한의 조건에서도 생명이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오늘날의 생존 방식을 고대 회복력의 혈통과 연결합니다. 계절 축제 또한 자연과의 이러한 연결을 반영합니다. 짧은 여름 동안 열리는 으스아우 축제는 태양, 땅, 그리고 짧은 성장기를 기립니다. 단순한 축하를 넘어 다가올 긴 겨울을 대비하여 공동체 정신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야쿠트 사람들은 전통적인 샤머니즘 관습과 러시아 정교회를 혼합하여 독특한 영적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한 공동체 모임에는 혹독한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기도와 조상 영혼을 기리는 의식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환경과 진화하면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반영합니다. 야쿠츠크에 사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적응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수준의 회복력,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 협력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단지 혹독한 조건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도전적인 환경일 수 있는 곳에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한 공동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쿠츠크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면 무엇을 챙기시겠어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생존 필수품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의 삶에 대한 탐험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지구상 가장 극한 장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심장부로 떠난 이번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모험에서 뵙겠습니다.